안녕하세요. 구글에서 클라우드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명훈입니다.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오늘 발표할 챗봇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발표를 여러 가지를 여러 솔루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챗봇 발표가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인터랙티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데모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좀 데모를 위해서 핸드폰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따 데모도 보여드리고 좀 생동감 있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탁자가 없으니까 좀 뭐가 좀 썰렁한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의 챗봇과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러니까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챗봇 엔진이고요. 그리고 그 챗봇을 조금 더 이렇게 광나게 할 수 있는, 뭔가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구글이 갖고 있는 머신러닝 API. 사실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API라든가 뭐 사진 인식하는 비전 API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챗봇을 좀 더 광나게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저도 벌써 좀 챗봇 발표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챗봇에 관심들이 많을까요? 일단 딱 이거죠. 사람들의 관심사가 옮겨갔어요. 옛날에는 웹의 시대였고 그게 모바일로 옮겨갔고 그리고 SNS가 한참 관심들을 끌었다면 지금은 이미 메신저 사용자 수가 SNS 사용자 수를 넘었어요. 왜일까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편하고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죠. 그 좋은 게 뭔지를 한번 일단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위챗, 중국에 있는 약 10억 명 사용자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페북 메신저, 역시 그 페북의 강력한 그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서 한 9억 명,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QQ, 중국의 메신저, 역시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10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인 메신저 5억 명, 6억 명 정도 넘는다고 하죠. 지금 사용자 수가.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비즈니스용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 슬랙까지 여러 메신저 플랫폼들이 나와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메신저가 아마도 미래의 주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미래만도 아니죠. 앞서 보셨던 위챗이나 QQ 같은 거는 이미 중국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메신저를 통해서 결제하는, 소액 결제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밌고 그냥 아기자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제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그 메신저 플랫폼은 챗봇 같은 경우도 음성이 지원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US의 미국의 사용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음성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 홈, 뭐 아마존 알렉사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설명했던 뭐 LG에서 나온 그 스피커 등 많이 쓰고 있죠. 아직은 그렇게 뭐 그게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만족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점차 발전하고 있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 발전 속도를 보고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기도 한데,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역할을 챗봇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역할로 챗봇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구글 I/O에서 구글 듀플렉스라고 이제 순다 피차이가 발표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기계가 전화를 했는데 그걸 사람이 모르고 받아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기계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일들은 기계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다만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좀 고민 중인 거고, 적용하는 과정에 겪는 거고,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런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챗봇과 같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미래의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왜 성장할까요? 일단은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들,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많이 늘었어요. 스마트폰이 먼저 늘었죠.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핸드폰만이 아니죠. 뭐 자동차, 뭐 스피커, 또는 뭐 요즘에 뭐 냉장고가 말도 하고 저기 청소기가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과거처럼 키보드로 하고 마우스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말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한 거죠. 그리고 여러 그 업체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그 변화를 이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음성을 사용해서 하는 그 위챗, 중국의 위챗의 그 사용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국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기보다는 그냥 메신저가 담겨 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바로 결제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사실 현찰 들고 다니면은 귀찮은 경우도 많죠. 뭐 잔돈 받고 또 뭐 하고 또 이제 그게 뭐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현찰을 갖고 다니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 소액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해서 정말 일상생활이 메신저로 시작해서 메신저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그 임종현 대표가 했다는 얘기는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모바일이 담아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챗봇이 또는 메신저가 그런 플랫폼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있었네요, 제가.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챗봇을 쓰는 입장에서 왜 챗봇을 쓸까 생각해보면, 물론 앞에 얘기했던 좋은 말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있지만 편한 거죠. 일단 그 상담받기 위해서 딱 들어가서, 이제 상담받기 위해서 어떤 회사 들어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 메뉴 몇 번 누르고 뭐 1번 누르고 3번 누르고 4번 누르고 가서 딱 보면 아니네, 다시 나와야 되네, 이런 게 싫은 거죠. 보통 우리 대화를 어떻게 해요? 내 친구가 전화했는데, 야 너 지금 밥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1번. 아니면 놀러 가고 싶어? 먹고 싶어? 2번. 이렇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바로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얘기하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챗봇, 메신저 기반의 챗봇 플랫폼인 거죠. 양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챗봇이고, 양방향 대화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챗봇을 사용하는, 이제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주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가장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해서 상담받거나 할 때 커스터머 서비스 서포트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지원을 받거나 너는 뭐 물건을 교환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커스터머 서포트가 약간 이제 소극적인 면이라면 트랜잭션을, 실제 거래를 일으키는 챗봇.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려고 들어온 사람, 또는 어떤 상품을 보고자 온 사람에게 상품을 추천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 처리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 콜센터에서 콜 하나 받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는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하지만 그 비용이, 저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몇천 원 정도 든다고 해요, 한 통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라는 거죠. 근데 그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받는 콜을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바로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대체한다. 그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단순한 업무들, 단순한 전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기술 지원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보면 단순한 질문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챗봇에 맡기고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사람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콜 수를 줄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통당 몇천 원씩 하는 그런 콜 개수를 줄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상담받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챗봇이 미리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스스로 연습이 돼 있긴 하지만 챗봇이 주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고객 지원 업무에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고객 상담을 챗봇을 통해서 받게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나가서 아예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는 거죠. 수익 증대, 뭔가 물건을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뭐 쉬운 예는 아마도 뭐 쇼핑몰 같은 게 될 거고요. 또는 이제 금융 상품,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고민해서 고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만 비교해보고 해보면 큰 차이 없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차이만 비교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챗봇이 응대를 한다 해도 사람이 꼭 개입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 그러니까 보험사 쪽에서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트랜잭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상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었을 때 뭐 몇만 콜이었다면 챗봇을 통해서 그 볼륨을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즈니스 규모가 더 커지는 그런 사례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뭔가 콜이 오는 걸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약간 펀한 요소죠. 챗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데모도 약간 이제 펀한 요소를 가미한 건데, 음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있죠. 음성이 정말 인식이 되네, 그리고 컴퓨터가 말을 하네, 사람 같네, 이런 식의 느낌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인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간략하게 챗봇의 현재 이제 요즘 나와 있는 챗봇들이 동작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대화를 하죠. 뭐 나는 뭐뭐 하고 싶어. 자, 여기서는 I want eat some bananas. 바나나를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제 대답을 하죠. How many of them?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바나나를 원한다는 걸 알아듣고 대답을 할까요? 먼저 intent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 want it,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 intent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bananas, 뭐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entity를 추출해서 그 두 가지를 추출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추출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How many calories are there? 했더니 there are 89 calories. 앞에서 뭐에 대한 칼로리라고 묻지 않았지만 알아서 얘가 89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컨텍스트를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의 대화에서만큼 사람의 대화에서 해보면 컨텍스트만큼 중요한 거는 없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한 경우도 없죠. 사오정 같은 그런 경우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사람은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심을 높이듯이 챗봇도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그걸 파악하는 거고요. 그 컨텍스트들을 그러니까 시간별로 아니면 대화의 횟수별로 이렇게 라이프 스팬을 줘서 그만큼 컨텍스트를 관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이제 그나마 좀 펀한 요소를 넣어볼까 해서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 보기는 이래봬지만 중2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는 여기 중2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미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캐리커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제 캐리커처를 넣어서 하라고. 좀 닮아 보이나요? 제가 낫지 않나요? 사실은 되게 기특했어요. 미술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이제 드디어 내가 투자한 걸 내가 뽑는구나 드디어 라고 하는 걸 이제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용돈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물어봤죠. 이게 뭘 원하냐? 그랬더니 돈이 아니라요. 저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되게 고민이래요. 요즘에 중학교 2학년인데요. 암기할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암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단어가 너무 많다,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다. 또 반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달라 그렇지. 돈이었으면 쉽죠. 그리고 이제 사용법도 좀 쉽고 재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챗봇이다 보니까 챗봇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베이스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MIT 앱 인벤터 같은 거, 네, 아니면 스크래치 같은 거 있죠. 그 학생들 배우기 좋게 만든 언어들,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줄까도 고민하다가 가장 쉬운 거는 챗봇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 스스로, 정말 제 스스로. 예. 그래서 단어를 입력할 수, 가장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음성도 되면 좋겠죠. 걸어가면서 뭐 단어 외우고 있다, 좋잖아요. 그래서 챗봇이 아니라 누가 전화해가지고 단어를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답을 받아가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활용하면서도 단어를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머리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일단 먼저 구글 어시스턴트. 저희가 이제 챗봇을 만들면 챗봇을 물론 이제 웹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터페이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좋은 생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핸드폰 앱에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또는 이제 구글 스피커, 뭐 구글 미니, 또는 이제 뭐 애플 자동차에 들어갈 그런 이제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굳이 내가 앞단에 UI를 만들지 않아도 음성 인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런 영어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넣은 거죠. 영어 단어는 뭐 이제 구글 시트에 넣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넣겠죠. 저는 좀 공동 편집이라도 이런 게 쉽게 하기 위해서 구글 시트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번역이나 이런 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머신러닝 API 중에서 트랜슬레이션 API를 넣어서 문장 번역이 가능하게, 뭘 영어로 번역해줘 하면 번역해주고, 또는 중국어로 번역해줘 하면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음성이기 때문에 또 재밌어요. 이따 한번 보시면.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써서 만들었고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현재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많은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약간 사실상의 표준처럼 이제 챗봇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어가 가장 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 된 지도 좀 됐고, 그리고 많이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는 제 앞에 세션이었나요? 아마 어시스턴트 세션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핸드폰이 물론 대표적이지만 또는 이제 스피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음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어시스턴트죠. 어시스턴트랑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는 정말 찰떡궁합처럼 잘 붙어서 그냥 두 개를 컴피그해서 연결만 하면 바로 챗봇이 음성이 지원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어시스턴트를 썼고요.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나온 장표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시스턴트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O 2018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시스턴트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넘기죠. 그러면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그러니까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러니까 구글 I/O 세션 중에서 다이얼로그 플로우 세션이 언제지? 라고 물어봤더니 구글 어시스턴트가 스스로 대답하기에는 백엔드가 없기 때문에 백엔드를 이쪽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위임을 해서 다이얼로그 플로우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그 내용들을 조사해서 지금 바로 다이얼로그 플로우 세션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을 주는 식이죠. 앞단에 인터페이스 역할, 뒷단에 백엔드에서 뭔가 챗봇 엔진 제공하고 백엔드 연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영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영어 테스트용 챗봇이 이제 뜨는 거죠. 어시스턴트는 어떤 엔진이라도 띄울 수 있어요. 뒷단에 있는 서비스를 다 띄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등록된 게 챗봇 엔진이 뜨게 만든 거죠. 제가 만든 영어 테스트 챗봇 엔진이 뜨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뭐 이거는 뭐 아마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아키텍처일 텐데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음성 입력을 담당하고요.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일단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스스로 이제 뒷단에 로직 처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짜진 백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언어가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펑션을 써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이 조금 익숙해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구글 시트라든가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API를 불러서 답을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심플하죠. 예, 만드는데 정말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굳이 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만든 코드들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깃허브에 소스로 올려놨습니다. 잘 만든 코드는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API 부르는 부분들, 머신러닝 기능들이 이제 구글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특징은 머신러닝을 되게 쉽게 쓰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예, 머신러닝이 뭐 민주화라고 표현도 하는데, 머신러닝을 쉽게 쓸 수 있게 API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API만 부르면 번역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자꾸 버튼을 만들어두네요. 예, 좀 간단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이게 제가 사전 3승 1패를 했거든요. 네. 자, 일단 먼저 좀 빠져나가고, 선우 영어와 대화하기. 네, 선우영어의 테스트 버전입니다. 네. 문제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 너무 쉽죠? 정답 공간. 맞았습니다. 오, 예. 다음. 문제 리포트. 네, 역시 너무 쉽죠? 네, 정답 보고하다. 맞았습니다. 아싸. 되게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영어로 번역. 영어로 번역할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번역입니다. I can pause 아우, and continue. 이거 역시 데모의 법칙이, 제가 이 코드를 좀 바꿔놨네요. 이게 이런 죄송합니다. 네. 영어 문제 하나만 더 내고 걸로. 네. 다음. 방금 다음. 마지막. 죄송합니다. 제가 코드를 좀 너무 바꿨는데요. 데모 준비하다가 번역 문장을 테스트한다고 좀 바꿨는데요. 사실 뭘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가 한국어로 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가 섞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국어가 표현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그거를 지원하려면 이제 SSML이라는 스피치 신테시스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코드를 넣었었는데 제가 좀 코드를 덜 바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서 많이 번역했었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오버했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데모를 하면 만드는 과정도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데, 여기 발표는 앞에 책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방법이 그림밖에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챗봇을 정의하는 방식은 룰 기반의 규칙 기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그냥 입력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문장을 입력해요. 아까 뭐 나는 바나나를 원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입력하면 그 문장을 분석해서 엔터티를 뽑아내고 거기서 머신러닝 학습을 시켜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문을 쭉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바나나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인텐트는 이런 식으로 예문들을 쭉 입력하면은 거기서 엔터티가 뭐가 있고, 네, 어떤 식으로 문장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저거를 머신러닝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챗봇을 해보면 저도 이제 챗봇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입력할지예요. 진짜 우리는 대화하는 게 몸에 뱉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세요. 애기한테 대화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가르치고 얘가 어떤 플로우로 흘러갈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빌트인 에이전트가 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빌트인 에이전트를 가지고서 직접 서비스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거를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분야의 그 도메인의 로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대화가 흘러가게 되고, 제가 아까 뭐 영어 단어를 물어보고 하다가 중간에 영어 번역해줘라고 하면 전혀 갑자기 새로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말들을 어떻게 반응할지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되게 노하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빌트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특정 도메인에 뭐 호텔, 뭐 쇼핑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규칙 기반의 방식과 머신러닝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규칙 기반의 방식은 이런 이제 구문 분석을 하죠. 그리고 저것들을 다 규칙에 넣어서 하는 거죠. 예전에 머신러닝, AI 얘기할 때 왜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 시대와 후의 시대로 나누죠. 딥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 시절에는 모든 규칙을 다 입력하려고 했어요. 그림이 있으면 그림의 어떤 특정 영역을 뽑아내 가지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규칙 기반의 챗봇은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입력 화면처럼 문장을 넣으면 그 문장의 패턴을 모아서 문장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장이면 인텐트가 뭐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애기한테 학습을 시킬 때도 처음부터 100가지의 인텐트를 정해놓고 100가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얘가 조금씩 배워가죠. 마찬가지로 챗봇도 저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학습만큼 중요한 게 진짜 없는 거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그 학습 방법을 써서 약 40% 정도의 향상된 성능. 아까 제가 한국어 처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그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룰 기반의 그런 챗봇이 아니고 머신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 효율 좋고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학습을 잘 시켜야겠죠. 그거는 뭐 학습 안 시켜도 다 돼라고 말하는 거는 제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챗봇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챗봇을 좀 더 이제 꾸밀 수 있는 머신러닝 API에 대한 소개를 하고서 제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구글의 특징은, 구글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뭔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 빅데이터 분야 뭔가 잘할 것 같죠.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 자체가 그게 가장 필요하니까요. 그 지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메일 자체가 엄청난 그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스팸 필터링 정도가 들어갔지만 최근에 나온 기능은 왜 스마트 컴포저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들. 이 사람의 패턴을 보고서 문장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머신러닝을 시켜서. 저희는 그게 저희의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분야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 내는 거죠. 가장 왼쪽에 있는 텐서플로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머신러닝 그 학습 도구 프레임워크에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ML이라고 하는 텐서플로우를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분산 환경에 돌릴 수 있는 클라우드 ML이라고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파스 형태로 독립된 머신이 아니고 여러 머신에서 돌릴 수 있게 클라우드 형태의 클라우드 ML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뭔가 개발을 해야 돼요. 뭔가 만들고 해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준의 그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앞자리에서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죠. 미리 만들어진 API들을 제공해줘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번역을 비록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번역 같은 것들을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랜슬레이션 API.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해 주죠. 실제로 뭐 해외 나가서 요즘에 많이 쓰죠. 그리고
100여 개 정도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이제 고객분들의 실제 얘기인데, 저도 과거에는 저런 번역 같은 거 할 때 번역기 이렇게 설치형 같은 거 썼었어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이 트랜슬레이션 API가 훨씬 성능이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설치형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 방식으로 모아서 데이터가 많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켰을 때 효율이 높아지고, 그 효율은 이제 점점 이제 기하급수로 앞서가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API 성능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그 설치형으로 사용하는 번역기에 비해서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한 챗봇하고 상당히 비슷한 건데, 이렇게 문장을 입력하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은 이렇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센티먼트 분석, 감정 분석을 해서 이 문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왜 소셜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감성 분석을 해서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문장을 문법적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명사, 뭐 동사, 조사 이런 걸 쪼개서, 실제로 이제 저런 걸 이용해서 챗봇을 만드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꼭 챗봇을 만들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문장을 분석해서, 자연어를 분석해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챗봇을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학습에 들어갈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때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 API를 이용해서 뭔가 1차 가공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음성 인식 API.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음성 인식하듯이 그 음성을 얘기하면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 그래서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API는 기존에 그냥 이제 음성 번역하는 분석하는 방식도 있지만, 인식하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인식 모드라는 게 들어갔어요. 인식 모드. 그래서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전화 통화는 내가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투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고려한 폰 모드 같은 게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다자간 얘기라던가 아니면 동영상에 들어가 있는 영상에 있는 음성을 인식하는 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 영상과 음성을 같이 비교를 해서 매칭을 시켜서 거기서 음성을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방송국에 관련해서 실시간 자막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비전 API인데요. 사진을 넣어서 그 사진을 분석하는 거죠. 누군지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BTS인데 이분들의 이제 사진을 딱 넣었더니 첫 번째 분은 웃고 있었고, 제 이름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분은 웃고 있었고, 두 번째 분은 약간 이제 표정이 약간 어두웠었고, 마지막 부분은 표정이 밝았다. 이런 식으로 표정을 분석해서 그분의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을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진 내에 들어있는 엔터티, 이게 어떤 건물이고 어떤 랜드마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 또는 이제 이런 거 OCR 기능, 그 사진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을 분석해가지고 텍스트로 쭉 뽑아내는 기능, 그런 것들을 비전 API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API는 비디오 인텔리전스 API로 이제 동영상을 넣어주면 동영상을 분석을 해서 동영상에 이제 특정 어떤 엔터티가, 어떤 객체가, 어떤 사물이 나왔다면 몇 시에 나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PI고요. 요거를 이제 쓸 수 있는 분야는 저런데, 그 스파이 카메라, 그러니까 감시용 카메라 있잖아요. 감시용 카메라 같은 데는 사실 변화가 거의 없는데 특정 시점에 잠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걸 이제 플레이백으로 계속 돌려서 보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런 비디오 인텔리전스 API를 이용하면 어느 시점에 사람이 나왔었는지를 바로 찾아서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은 사실은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앞에 컴퓨터가 없는 관계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URL이 있고
실제 데모를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URL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전 AP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진을 올릴 때 그 사진이 뭔가 좀 뭔가 성적으로 뭔가 안 좋은 사진, 폭력적인 사진이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내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만약 필터링 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 그럴 때 비전 API를 쓰면 굳이 개발할 필요 없이, 굳이 머신러닝 전부 개발할 필요 없이 그걸 통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모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한 챗봇과 그 챗봇을 이제 좀 더 멋있게 꾸밀 수 있는 머신러닝 API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아쉽게도 질문이 없으시다네요. 네. 혹시 지금 즉석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